요즘 참 민주당의 상황이 재밌게 흘러가고 있죠. 한마디로 개딸들의 지각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는 뭐 압도적으로 사이비 종교같이 이재명에 대한 충성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게 바로 개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번에 그 개딸들의 그 이재명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아무리 개딸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나 뭐 당대표라고 하는 인간이 검찰 조사를 받으려고 불려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김은경 혁신이 그 꼬라지를 봤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개딸이 어떻게 지지할 수가 있겠냐.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쯤 됐으면 뭔가 좀 깨닫는 게 있겠지. 뭐 그런 식으로 댓글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원래 이제 그 사이비 종교 같은 거의 특징이 뭐냐면은 교주가 만약에 구속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조직이었으면 그게 이제 와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같은 경우는 교주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교주가 다음 사람으로 지명한 사람, 교주가 자기 후임으로 지명한 사람조차도 그 교주와 똑같은 동일 인물로 여기게 되거든요. 그게 정상인들의 머릿속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러니까 북한에서 대대손손 그 세습구조로 이루는 것처럼 사이비 종교 또한 마찬가지로 세습구조로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그 모습에서 딱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재명이가 나가리가 될 것 같다. 이재명이가 정리가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이후에 플랜 B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정상적인 정당이었으면 당연히 친명계가 몰락하고 새로운 어떤 세력이 만들어져야지 맞는 것인데, 이재명은 지금 자기가 구속이 된다라고 해도 시 공간에 내가 제약이 생긴다라고 할지라도 내 후임이 민주당을 마찬가지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또다시 김은경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김은경이 그렇게나 치욕을 당하면서 물러났던 김은경이 어떻게 다시 민주당에 소환이 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딸들의 정신나간 심리 상태를 잘 보여주는 대표 주자가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박찬대라고 하는 인간인데, 참 박찬대 보면은 참 나이 먹고 나이값 못한다 라는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렇게나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아부하면서 기생충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지난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저 정도로 어떤 특정 인간을 위해 가지고 아부를 떨었던 사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참으로 진짜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박찬대 별명이 뭡니까? 코딱지 청소부 아닙니까? 이재명의 콧속까지도 청소라는 인간, 그게 바로 박찬대거든요. 야, 진짜 제가 살다가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날은 올지를 몰랐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그렇게 막 그 비굴하게 누구한테 아부하는 사람을 맞춰가지고 뭐 빗대어서 쓰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거를 넘어가지고 콧속, 코딱지 청소부라는 별명을 뭐 붙여져 있으니까 참으로 진짜 딱할 노릇입니다. 이 박찬대가 제가 보기에는 개딸의 어떤 그 지능 수준까지도 잘 대변한다고 봐요. 왜 지난 5월 달에 한창 시끄러웠던 게 뭐였습니까? 그 김남국 코인 이슈 때문에 시끄러웠죠. 그쵸? 그때도 박찬대가 페이스북에다가 어떤 글을 남겨놨냐? 프로테고 막시마라고 하는 글을 남겨놨습니다. 프로테고 막시마 이래버리니까 뭔가 이게 라틴어 같은 느낌도 있고 무슨 뭐 그리스 시대 나왔던 그 뭐 명언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프로테고 막시마가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 영화 해리포터 아시죠? 해리포터. 해리포터의 그 주술 이름이 프로테고 막시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좀 이게 막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인간이,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인간이 김남국의 코인 이슈를 방어하겠답시고 영화에서 등장했던 마법 주술을 지금 외우고 앉아 있으니까 이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진짜 100번 양보해가지고 무슨 뭐 짤 같은 걸로 올려놨으면 웃음이라도 줄 수 있죠. 이게 좀 그래도 박찬대가 약간 그래도 뭐 좀 이렇게 개그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뭐 무마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개그도 아니 얼마나 진심입니까? 지금 박찬대가 당당하게 그냥 아무것도 지금 배경 없이 프로테고 막시마 이렇게 딱 적어놨으니까 지는 진짜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 해리포터 마법 주술을 통해 가지고 남국을 보호할 수 있다고. 당연히 택도 없는 소리죠. 이번에 남국이 조사받으러 가가지고 또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진짜 뭐하는 인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박찬대가 이 개딸들 이재명의 어떤 그 간신매 같은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너무나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이화영의 그 부인이 막 그 재판에 가가지고 깽판 치고 했던 거, 그거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 사람들이 뭐 이화영 부인을 만나서 접촉을 해가지고 회유하려고 했다, 뭐 이런 논란이 나왔을 때 그때 박찬대 입장이 뭐였습니까? 부인 내는 분의 얼굴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죠. 사실 우리가 얼굴도 몰라요라고 하는 말이 뭔 뜻이에요? 글자 그대로 얼굴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른다. 내가 그 사람과 연락해 본 적이 없고 접촉한 적이 없다. 그런 뜻인 거 아니겠습니까? 당당하게 저렇게 부인을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놨는데 놀랍게도 이번에 박찬대가 갑자기 실토를 했습니다. 실토했던 내용이 뭡니까? 이화영 부인과 통화를 했다라고 실토를 했어요. 근데 뭐 그러면서도 끝까지 뭐 말도 안 되는 변명하고는 있는데 우연히 바꿔진 전화 통화를 통해 회유 압박이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런 사정을 공개하지 않았던 게 회유 압박을 했다는 프레임이 말려들기 싫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연히 전화를 했거나 뭘 했든지 간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해가지고 회유랑 압박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지, 전화를 받게 된 경위가 우연한 것이냐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을 통한 것이냐 내가 한 것이냐, 뭐가 중요한 거겠습니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저런 뻔뻔한 거짓말을 갖다가 국민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뭐 당당하잖아요. 지금 왜 그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까?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도 아니에요. 당당하게 그냥 내가 회유랑 압박을 했다라는 프레임에 걸려들기 싫었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서 기자들한테 거짓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잘들 놀고 있습니다. 그 개딸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화영 부인 같은 경우도 입건되어 있다 보니까 요즘은 또 뭐 도통 조용한 상태인데,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 이화영 씨 부인과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을 밝힌 시점이에요. 그 박찬대가 저거를 공개했던 시점, 방송에 나가서 공개했던 시점 지금 뭐 꽤 되지 않았습니까? 그 통화했다라고 하는 논란이 몇 주가 지금 지난 상황인데 왜 하필이면 지금 저거를 공개를 했을까? 근데 그 시점이 바로 언제였냐면 이재명이가 4차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날, 그날이 바로 박찬대가 저거를 공개한 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박찬대가 다른 마음을 품게 된 계기가 이재명의 어떤 신변의 변화랑 연관이 있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을 더 키우는 게 박찬대가 추가적으로 어떤 얘기도 했습니까? 이재명의 구속이 돼도 당대표 중심 결속이 필요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거는 바꿔 얘기해서 뭐 옥중 공천까지도 하겠다, 구속이 돼 있는 감옥에 가 있는 상태에서도 공천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박찬대가 저 얘기를 하는 그 과정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분명히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고민은 하고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어렵고,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필요하다면 구속이 돼도 당대표 중심으로 결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굳이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쐐기를 꽂았던 게 뭐냐, 이재명이 구속되고 난 뒤에 뭐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플랜 B까지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 도대체 박찬대가 저 얘기를 할 때 그 기본적인 멘탈 구조가, 서사 구조가 어떻게 가고 있던 것일까? 얘기를 쭉 봤을 땐 결론은 간단한 것이죠. 박찬대가 보기에도 이재명은 어떻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구속이 될 것 같다. 그거를 지금 전제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재명이 구속이 돼도 이재명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이 결속을 해가지고 플랜 B를 만들 것인가? 라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답을 누가 주고 있다는 거예요? 김은경이가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굴욕적으로 개인사까지 터지고 그거에 대해서 해명도 똑바로 못하고 떠났던 게 김은경인데, 어떻게 김은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재명의 플랜 B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일까? 그게 바로 김은경이 마지막으로 뿌려놨던, 이거 뭐 그 표현을 좀 쓰기는 좀 더럽고, 그 뿌려놨던 거, 그게 바로 뭐였어요? 혁신안. 이게 지금 박찬대가 생각하고 있는 플랜 B인 겁니다. 벌써부터 박찬대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혁신안, 전당원 투표에 붙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혁신안을 이제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의원들이나 대의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혁신안을 받아들일 거냐 말 것이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혁신안 자체가 원래 뭐였어요? 개딸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겠다. 그게 혁신안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혁신안을 통과시킬지 말지조차도 누가 지금 결정을 하자는 거예요? 개딸
개딸들한테 투표를 맡겨가지고 결정하자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박찬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친명계 내에서도 개딸들조차도 이재명이 구속이 될 거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일단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당이었으면은 이재명이 정리가 됐으니까 새로운 어떤 세력들을 통해서 당 자체를 혁신해야 된다라고 가야 되는 것인데 완벽하게 이 구조가 사이비 종교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재명이 간다라고 할지라도 이재명을 대체할 수 있는 이재명 버전 2, 버전 3를 만들어내자. 그리고 버전 2, 버전 3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반에는 누가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개딸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박찬대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재명이가 또다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죠. 이로써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게 되는 건데요. 이쯤 됐으면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재명의 직업이 무엇일까? 야당 대표인 것일까? 아니면 뭐 프로 범죄자라고 얘기해야 될지 이거 뭐 직업이 헷갈리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보니까 뭐 당대표로서 국회에 출석하는 그 횟수보다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고 재판을 받으러 가가지고 직접 뭐 피의자 뭐 신문하고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 보이는데 이러면 뭐하러 당대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참에 그냥 직업을 바꾸세요. 뭐 블로거가 됐거나 아니면 뭐 유튜버 이런 걸로 바꿔가지고 자기 브이로그 같은 거나 올려도 오히려 그게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대표로서 패악질하면서 국민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것보다 제명의 하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결말은 구속이 돼가지고 뭐 휴대폰이 뺏기는 그런 장면으로 결말을 맺는 게 오히려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 네 번이나 검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재명이 어떤 식의 레파토리로 반응할지 그 뭐 다 예측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예측이 되는 대로 그대로 그냥 이재명이가 행동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딱 한 가지 이재명이는 그대로 행동을 했는데 딱 한 가지 변화가 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개딸들에 대한 관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는 이재명이 대놓고 약간 자기도 뭐 프라이드가 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놓고 내가 뭐 언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간다. 이때 그냥 뭐 집회령을 내리는 것처럼 동원령 내리다시피 개딸들한테 그런 식으로 막 광고하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아싸리 그냥 뭐 광고까지도 했습니다. 그만큼이나 이재명이가 조급하다라는 것이겠고 그만큼이나 개딸들의 존재가 지금으로서는 이재명의 마지막 방어 수단이라고 본 거겠죠.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렇게나 이재명이가 광고까지 해가지고 몇 시에 내가 출두할 것이다 라고도 얘기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개딸들이 모였을까 그거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상황을 좀 보니까요 어떻게 된 것인지 한산한 느낌이 있습니다. 개딸들의 숫자가 얼핏 그냥 딱 보더라도 별로 안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사진만 가지고 대충 보니까 숫자가 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팩트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 추산 몇 명이 모였는지를 보니까요. 1월 달에 같은 경우는 900명이나 모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몇 명밖에 안 모였다? 200명밖에 모이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검찰 조사를 첫 번째 받을 때에 비해 가지고 네 번째 받을 때가 안전할까요? 불안할까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조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재명이 구속될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니까 정말로 개딸들이 이재명에 대한 충성심이 1월달만큼이라도 유지가 됐다라고 한다면 4분의 1 토막이 날 것이 아니라 4배로 늘어야지. 그게 정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 이재명이가 자기도 알겠죠. 얼마나 지금 다급한지 얼마나 개딸들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동원령을 내리다시피 그렇게 막 광고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의 1 토박이 났다고 한다면 개딸들조차도 이재명을 버렸구나. 충성심이 줄어들었구나. 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100번 양보해가지고 날이 뭐 오죽 덥습니까? 워낙에만 날이 덥다 보니까 개딸들도 사람이긴 사람이니까 사람 맞죠? 사람이긴 사람이니까 더위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날이 더워가지고 이재명이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밤에 가가지고 이제 뭐 환영을 하기 위해서 그 밤에 많이 모이지 않았겠냐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정청래 같은 경우는 의외로 또 저녁에 가가지고 열심히 저렇게 마이크 잡고 떠들어대고 있더라고요. 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지만 근데 문제가 뭡니까? 듣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적다라는 것이죠. 앞쪽에 보이는 사람도 별로 없어 보이고 뭐
뒤쪽에는 뭐 아예 없지 않습니까? 저거 뭐 유튜버 빼고 나면은 글쎄요 제가 보기엔 한 몇십 명 정도밖에 안 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낮에도 사람이 없었고 저녁에도 사람이 없었다. 이게 지금 이재명의 현 주소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참담했겠죠. 개딸들조차도 자기를 버렸다라는 생각에 참담했을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도 동원령을 내리고 받으러 가서도 마찬가지로 개딸들을 상대로만 메시지를 냈습니다. 아무리 이재명을 소환해도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가릴 수 없다. 소환 조사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떳떳이 응하겠다.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네 번째입니다. 한두 번 속지. 한두 번 속는 것도 그것도 뭐 개딸들이나 속는 것이지. 네 번이나 똑같은 레파토리를 얘기하면 그 누가 속겠습니까? 저렇게 무슨 뭐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떳떳이 받겠다라고 얘기했다가 바로 대번에 검찰 조사를 받으러 현장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되는 거? 꿀 먹고 그냥 벙어리가 돼버리는 거. 뭐 꿀을 갖다가 어지간히 그냥 많이 처먹었는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냥 완벽한 그냥 벙어리가 돼버리는 거. 그게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재명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까짓것 뭐 검찰 조사 100번도 받겠다라고 얘기한 인간이 30쪽 진술서만 내고 침묵을 지켰다. 그러니까 뭐 뻔한 레파토리인 것이지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약간 놀랐던 얘기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발로 출석해서 심사를 받겠다. 자기를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일으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 8월 중에 최대한 비회기 기간을 며칠이라도 확보하려고 국민의힘에 제안을 한 상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비회기 동안에 이재명이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를 바란다라는 게 진심이란 뜻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자기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당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거는 또 아닌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거꾸로 비회기 동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기 기간 동안에 국회가 열리는 와중에 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약간 그러니까 상황이 바뀐 것이죠. 그렇죠? 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당하다면 비회기 기간 안에 구속영장을 받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180도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상황이 된 것이냐?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지난번에 표결을 했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 표 차이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후로 이재명의 상황이 좋아졌습니까? 범죄면은 늘어만 갔고요. 그리고 검찰 수도 지금 늘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뭐 친문 간의 갈등이 뭐 해소가 됐습니까? 악화가 되기만 악화가 됐죠. 뭐 어떤 측면으로 생각해 보든지 간에 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조금 해볼 만한 싸움이겠다. 체포동의안을 그냥 뭐 우리가 표결에 붙인다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이게 부결이 되는 게 아니라 가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예 그냥 이참에 어떻게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기 기간 동안에 체포동의안 이거 표결에 붙여보자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혹시라도 진짜 뭐 또 혹시라도 부결이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국민님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게 있겠습니까? 민주당한테 방탄이지만 더 붙이게 되는 거니까 지금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가 10% 정도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또 벌리기만 하겠죠. 어떤 면으로 생각해 보든지 간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회기 기간 동안에 불체포 특권에 대한 이 지금 체포동의안 표결에 붙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인 것이죠. 뭐가 됐든지 간에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뭐 시간 끌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뭐 회기 기간 동안에 하든지 뭐 비회기 기간 동안에 하든지 시간 끌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그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지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 내용을 보더라도 자기가 뭐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식으로 얘기할 것이다 라고 이미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보더라도 이 시간 끌기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지금 뭐 열심히 주장하고 싶은 게 간단한 거예요. 자기가 왜 도대체 백현동에 대해 가지고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냐, 무려 4단계나 그렇게 상향을 해준 것이냐, 이유는 간단하다. 누구 때문이었다는 겁니까? 박근혜 정부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랐다라는 것인데 아니 언제부터 이재명이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말을 잘 들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존경한다라고 했다가 논란이 되니까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이따위 소리나 내뱉는 게 이재명인데 언제부터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잘 따랐는데요. 그리고 애당초 그런 식의 지시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 무슨 뭐 협박을 내가 당해가지고 이거 안 하면은 큰일 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그것 때문에 또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검찰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게 지금 그러니까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가 이미 기소가 됐던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지금 이재명이가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빈약하다라는 뜻인 거겠죠. 그리고 또 뭐라고 주장하는지를 보니까 용도 변경을 함으로써 그 혜택이 누구한테 갔다는 겁니까? 식품연구원에 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앉았는데 저는 진짜 무슨 생각을 해야지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2015년도 2월 달쯤에 식품연구원이 해당 부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게 언제예요? 2015년도 2월 달에서 한 6개월, 7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땅을 판 사람이 이익을 본 겁니까? 아니면 용도 변경이 무려 4단계나 되고 난 뒤에 땅을 산 사람이 이익을 본 겁니까? 당연히 산 사람이 이익을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바울이 됐거나 김인섭이가 됐거나 그렇게 지금 막 잔치를 벌이면서 그 아시안 디벨로퍼인가 뭔가 거기는 3천억 가까이 되는 수익을 봤다. 이게 지금 다 보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뚱딴지 같이 오히려 지금 혜택을 본 사람은 정바울이랑 김인석 그리고 또 정바울 같은 경우는 그 혜택 가운데 일부가 누구한테 간다라고 증언까지 한 상태예요. 이지만 정은성한테 가는 줄 알았다. 이런 얘기까지 한 상태 아닙니까?